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에 밖에라고 하는 이 음절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밖에, 창 밖에 비가 내린다라고 할 때 밖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밖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밖에로 받아들였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모르겠죠. 이때 밖 명사의 조사로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너밖에 몰라 그러면 밖에 전체가 밖에라고 하는 보조사로 쓰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럼 이것을 다음 문장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창밖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창밖에 띄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잘못됐다, 얘가 잘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 썼을 때와 띄어 썼을 때는 문맥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창밖에 붙여 쓰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가 신축 건물, 즉 전원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아 가다 보니까 정면이 모두 대형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 집은 창밖에 안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창만 보인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때 밖에는 만뿐이라고 하는 보조사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나는 너밖에 사랑하지 않아 할 때는 이 밖에 전체가 조사가 돼서 붙여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띄어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는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창문 너머를 보게 되는 거죠. 야, 창 밖에 잔디가 아주 예쁜데, 장미꽃이 예쁜데 할 때 창, 그리고 띄어쓰고 밖에, 이때 밖, 이것은 명사고 에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저 창문 너머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라고 할 때 창밖에 이렇게 쓰면 잘못된 것이고요. 창밖에, 창만 보여 그랬을 때 이 밖에를 띄었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너밖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너밖에 붙여 쓰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예 하나 잡아봤습니다. 나는 뭐뭐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때 할 수, 요건 띄어 쓰는 것입니다. 요 수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의존명사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밖에를 10명 중에 9명은 다 띄었습니다. 할 수, 밖에 띄어 쓰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 밖에 자체가 만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에 반드시 붙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메모를 할 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사가 되어서 가끔 학생들 메모를 해줄 때 있죠.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글을 써줄 수 있는데, 이렇게 물론 일부 선생님이지만 띄어쓰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많은 학생들, 심지어는 선생님들과 대화 나눌 때 띄어쓰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익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문법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또 빨리 하는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하잖아요. 한평생 영어를 공부하는데 못할 리가 있겠는가요? 그런데 한국어 문법을 한평생 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문법도 저절로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문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법 정도를 알아두게 되면 우리말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법을 위한 문법보다는 문장 속에서 문장의 법칙을 익혀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것들 중에서 뭐뭐 하지 않는다 했을 때 니은 히읗을 쓰는지 니은만 쓰는지, 안 돼 할 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웬일인지 왠지 너무나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틈이 나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문법 최소한 익혀서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